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를 공부하는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의 선생님입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영상을 찍었건만 앞부분에 마이크가 녹음이 잘못돼서 다시 학교에서 녹음하고 있어요. 젠장. 자, 그래서 빠르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가 겪은 근현대사 문제기, 오늘은 민족유일단운동과 문화수호운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학습지는 14번입니다. 국내민족운동의 전개 2, 민족유일단운동과 문화수호운동. 교과서는 294쪽부터 307쪽까지고요. 역시. 자, 오늘 14번은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대립하다가 지난번에요.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던 60만세 운동, 그리고 연대 후에도 함께 활동을 했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거기에서 활약하게 됐던 신간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대한 결과물이었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문화수호운동이라 해요. 우리의 문화를 수호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 그러니까 조선어를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 또 종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연구해서 우리 역사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또 하나, 여기 손기정 선생님 사진 보이시나요? 네, 마라토너 손기정입니다.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해서요. 우승을 했었던 사람이죠. 금메달을 땄던. 그래서 이 일장기, 그때 국가비탈이었기 때문에 일장기를 달고 출전을 했었는데요. 그 일장기를 살짝 지워버린 당시의 언론인들의 항일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 채우시면요. 자, 말씀드렸듯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대립하다가, 자, 이제 우리 손을 잡자라는 민족의 하나의 유일한 당을 만들자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국내에서 일어나게 되죠. 국외에서 먼저 일어났던 게 국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신간회라는 단체를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말, 우리 역사, 우리 종교, 우리 언론의 항일운동에 대해서도 도표로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 역사수호운동은 좀 자세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민족유일당운동을 전개하다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그 전에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대립에 관련된 그림 기억나시죠? 자, 당장 독립을 할 수 없다면 교육과 산업을 일으켜야 해 라고 말하는 실력 양성 운동을 일으켰던 민족주의자들과 노동자 능민을 단결시켜서 일제히 맞서야 해 라고 얘기했던 사회주의자들의 사회운동은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죠. 그래서 막 제가 여기서 의미하게 웃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가 민족의 주적은 우리 서로가 아니라 일제라는 걸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학습지입니다. 1번 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하다 유일당 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단체 신간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회입니다. 자, 배경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갑자기 손잡은 건 아닙니다. 우선은 국외에서부터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먼저 민족주의 정당이었던 국민당과 사회주의 정당이었던 공산당이 손을 잡는 국공합작이라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 중에 민족주의 독립군들과 사회주의 독립군들이 손을 잡고 정부 형태의 세 개의 부로 통합을 하게 되죠. 3부 통합운동이라고 해서 북외 만주 지역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국내에서도 우리도 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나타난 상황에서 이때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일이 터지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민족주의 진영들은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갑자기가 아니라 20년대 이후에 문화통치가 실시된 이래로 친일 지식인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국 성공합니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나타난 거죠. 자, 다시 한번 누구에 타협하겠어요? 일제에 타협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나타나요. 자, 그들이 주장했었던 이론, 운동, 자치운동입니다. 기억나세요? 자치론 우리 공부했는데. 자, 이들이 말하는 건 마치 우리 조선이 일본의 지방인 것처럼 지방 자치권을 따내자 이 얘기라고 했죠. 참정권만 따내자 이 얘기라고. 그래서 이제 타협하자는 얘기예요. 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는 줄여서.
자, 그럼 그 반대 세력, 이들을 반발하고 저항하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굳은 신념을 이제 계속해서 굳건히 지켜오셨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 비타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름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비타민, 비타민 이런 느낌이죠. 네, 죄송해요. 자, 그래서 비타민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죄송해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나타나자 비타민과 타민으로 분열이 되기 시작했다는 민족주의 진영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20년대 만들어진 법이었던 치안유지법 때문에 활동이 힘들어진 거야. 기억나세요? 치안유지법? 아이고, 죄송해요. 자, 사회주의 관련된 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사하는 사람들, 조직하는 사람들은 싸그리 잡아 쳐놓겠다라는 법이었죠. 그지? 사회주의자들을 겨냥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활동이 힘들어졌던 사회주의 진영이 어차피 우리끼리 혼자서 하면은 이게 활동이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렇다면 손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누구랑? 당연히 타민은 안 되죠. 이들은 친일파잖아. 민족주의자였지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방향이 같다고 생각하여 이 비타민과 손을 잡자라는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정우회 선언입니다. 정우회라는 사회주의 단체가 선언을 한 거죠. 신간의 결성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선언이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은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로 나눠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족주의자들이 20년대 들어와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로 나뉘어지게 된 거죠. 쪼개지게 된 거죠. 자, 그 중에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자치론, 자치운동이라는 걸 벌이게 되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추는 이광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러네요. 이광수를 중심으로 해왔었던 타민들은요.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일본을 적대시하지 말고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운동을 하자라고 얘기한다고. 다시 한번 무슨 방법으로든지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운동을 하자는 거야. 즉 일본과 협조해서 가능한 운동받침을 세우자는 거죠. 자, 이렇다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일본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는데 협조해 주겠어요. 이들이 협조해 주는 이유는 자치권이나 참정권 같이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는 방안 아래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자치론은요, 민족운동인 것처럼 이때는 꾸미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독립운동의 길을 꺾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타민들의 자치론이 나타나게 되자 민족주의 진영은 분열이 나게 되고요. 사회주의 진영도 사회주의 진영 나름대로 되게 힘들었다니까 바로 이 치안유지법 때문이에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 단체를 결사를 조직하는 사람들, 즉 사회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쳐놓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진 사회주의와 분열된 민족주의 중 남아있는 비타민들이 손을 잡자라는 얘기를 하니 이게 바로 정우회 선언이라고요. 정우회라는 사회주의 단체의 선언이었다고요. 사회주의자들도 우리끼리만 운동을 해서는 될 것도 않는다. 또 민족주의랑 지금 이걸 계속 싸워가면서 힘을 뺄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우회 선언이라는 걸 선생님이 사료를 넣어놨습니다. 학습지에. 자, 학습지에 있는 그 사료예요. 다시 14번으로 돌아온 거 아시죠? 자, 14번 학습지 보시면 돼요. 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로의 구체적인 전진을 위해서 현실적인 모든 조건을 충분히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족주의의 세력에 대하여서 그것이 타락한 형태로 출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중요한 건 타락하지 않은 애들이랑 제휴하겠다는 거야. 누구랑 손잡겠다는 거지? 그렇지, 비타민이랑 손잡겠다는 거예요. 자, 민족주의가 타협주의가 나타나서 타협적 민족주의가 나서 이 타민들을 제끼고 비타민과 사회주의가 손을 잡자는 거지. 정우의 선언으로. 그래서 이 둘이 결국 손을 잡게 되니 바로 신간회입니다. 식민지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비타민과 기회주의자를 배제하고 단결하자는 사회주의가 손을 잡은 거죠. 여기 타민 음흉하게 웃고 있는 거 보세요. 자, 그래서 신간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아서 신간회가 창립되었죠. 자, 그래서 학습지 활동과 회소 부분 보시면요. 자, 창립은 1927년이었습니다. 비탐과 사회가 손을 잡고 신간의 창립대회를 열었죠. 회장은 이상재 선생님이었고요. 부회장은 홍명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자매단체가 있었는데요. 여성단체였습니다. 역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은 형태,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였죠. 자, 그걸 뭐라 그래? 근우회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사회주의 여성운동에 선생님이 넣어놨었는데. 자, 그래서 이들은 창립을 하면서 강령이라는 걸 내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학습지에도 넣어놨죠?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라고 해서 정치, 민족주의적, 경제, 사회주의적 각성을 촉구한다 라고 하고 단결을 하기로 하죠. 자, 여기에서 부인하기로 한 기회주의. 일제의 타협하자는 기회주의. 박쥐 같은 저 기회주의자들. 누구 말하는 거겠어요? 타민이겠죠? 타민을 까내면서 비타민과 사회주의가 손을 잡게 됩니다. 이분이 이상재 선생님이고요.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들 힘을 합쳐서 신간회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자, 활동은 전국 사내간의 숭례 강연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했었고요. 노동과 농민운동도 지원합니다. 역시 사회주의도 손을 잡았기 때문이죠. 자, 중요한 건 요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요. 이걸 전국적으로 키우는데 크게 도움을 줬던 게 신간회입니다. 60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키워낸 거죠. 느낌 오시죠? 자, 그래서 이쯤 되니까 일본이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도층을 체포하고요. 새로운 지도층이 우측 인사들, 그러니까 민족주의 인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에서 좌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이 좌우라는 이름은요. 옛날 프랑스의 국회에서 드러난 얘기인데요. 좌라는 건 왼쪽이란 뜻이고요. 우라는 건 오른쪽이란 뜻이죠. 옛날 프랑스 국회의원들 중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대거 국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기존의 민족주의, 그때 당시 민주주의자들이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기존에 있었던 민족주의적인 정당이 그래서 국회에서 오른쪽에 앉아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우익우파라고 부르고요. 또 사회주의자들의 정당이 왼쪽에 앉아 있었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좌파, 좌익이라고 부릅니다. 좌쪽 날개 입자를 붙여서 좌익, 그리고 우익하고 나눠서 부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좌우의 대립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잘 지금 개념화해 두세요. 좌쪽은 사회주의파,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쪽은 민족주의적 정당, 보수주의적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지도층들 중에서 민족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은 결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소되게 되죠. 해소. 해체랑은 좀 달라요. 발전하기 위해서 해체했다라는 뜻으로 해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개혁이 이탈하게 됩니다. 자, 신간회 창립 당시에 사진 좀 볼게요. 미안해. 그래서 이게 신간회 창립 당시에 신문 기사고요. 자, 여기까지가 신간회였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만들어졌던 신간회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민족, 문화, 수호운동을 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말을 살리기 위한 운동입니다. 20년대에 만들어졌었던 단체는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입니다. 조선어 연구회는 각야날이라는 걸 제정해서요. 한글을 기리기 위해서 한글을 기리는 날, 훈민정음을 제정하고 반포한 날이라 그래서 각야날이라는 걸 반포하고요. 한글날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기간지 한글을 만들어서 한글을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는 걸 주도했었던 단체가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당연히 20년 되니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지? 문화통치잖아요.
자, 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할만했습니다. 중일전쟁 이전이었거든요. 이 조선어 연구회를 계승해서 이름이 바뀌죠. 조선어 학회입니다. 자, 그럼 30년대 만들어졌었던 조선어 학회는 어떤 것들을 했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맞춤법이 통일이 되지 않자 이것에 대한 뭔가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통일안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표준어가 뭔지, 그리고 또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를 표기할 때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지를 제정하자. 정말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말 큰 사전이라 그래서 맞춤법, 우리나라의 사전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한글의 사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이 편찬을 시도한다는 걸 알고서는 일제가 각고의 탄압 끝에 결국엔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주도하는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면서 조선어 학회가 해산됩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되죠.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건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자, 통학열차를 타고서는 등교를 하고 있었던 여학생이 한글 공부를 막 하고 있는 걸 보고요. 건너편에 앉아 있었던 사복경찰, 조선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친일 경찰이었던 것 같죠.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그 친일 경찰이 학생 보고 너 이거 어디서 누가 가르쳐줬어? 그래서 살살 달래서 알아낸 거야. 학교의 선생님이 한국어, 조선말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었는데 이 한글을 가르친다는 걸 알아내서요. 그들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잡아들여서 각고의 고문 끝에 이 조선어 학회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알고 이를 빌미로 학회를 해산시켜버리죠. 194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래도 태평양 전쟁 이후니까 엄청나게 무리하고 있을 때죠. 조선어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인데요. 이걸로 해산되면서 실패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종교운동으로 좀 넘어가볼게요. 불교하면 한용운, 님의 침묵을 지었던 한용운을 중심으로야 조선불교 유신회를 조직하고 불교운동을 벌입니다. 자, 개신교, 기독교죠. 기독교에서는 교육과 계몽 활동을 전개하는데 특히 학교를 설립합니다. 사립학교 많이 설립하고요.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었죠. 30년대에는. 자, 천주교 좀 기억해 주세요. 만주에서 의민단이라는 걸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지원했었고요. 또 사회사업을 확대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종교입니다. 대종교입니다. 이 대종교, 나철과 오기오가 만들었었던 오저감설단이 만주로 넘어가면서 만들게 된 종교입니다. 단군을 믿는 종교였어요. 대종교. 자, 중광단이라는 이제 단체를 결성해서요. 이 중광단을 통해서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을 많이 펼쳤죠. 북로군정서라는 군대를 갖추기도 했었고요. 항일 무장 투쟁에 크게 투신했었던 종교가 대종교입니다. 자, 그리고 천도교는 동학을 계승했었던 단체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개벽이라는 자신들의 기관지도 발간을 하기도 했었고요. 여성과 소년운동을 많이 지원했었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소년운동을 주도했었던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 소속이었습니다. 자, 원불교도 알아주세요. 새로운 종교죠. 새생활운동이라는 걸 벌여서요. 청년과 뭔가 검소함,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 생활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언론을 통한 항일 활동을 좀 볼게요. 총독부를 비판하는 기자를 이제 구속하기도 했었고요. 사정감열을 통해서 언론이 크게 통제를 당하고 있던 와중에 1936년입니다. 자, 송기정이라는 마라토너가요.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3등도 한국 출신의 사람이었죠. 역시 일장기를 달고 나갔던 거 보이시죠? 송기정은 이 일장기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트로피 겸 가문으로 이제 일장기를 가렸죠. 자, 이를 보고서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등등 각 언론들이 일장기를 이렇게 일제가 배포했었던 일장기는 이렇게 선명한데 일장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진으로 편집을 해서 신문에 보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일장기 말소 사건에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담아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동아일보, 그러니까 신동아와 함께 이때는 신가정이라는 잡지도 폐간이 되고요.
동아일보에 감사하다. 사건을 주도한 기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어 죄송하다면서 송기정 선수도 귀국길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그대로 넘어가서요. 역사 연구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역사 연구 식민사관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일제가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심어주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역사를 왜곡한 이유를 총독이 말하죠. 자, 연구자가 말하죠. 조선인의 민족적 방한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이는 큰일이기 때문에 조선인의 역사를 연구해서 왜곡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식민사관을 만들어냅니다. 식민사관을 하나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으로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타율성론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반도국가라는 거야. 그래서 외세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서 역사가 발전된 타율적인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개소리죠, 역시. 자, 그리고 정체성론은 우리나라는 이미 고대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발전되지 못하고 고대 일본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파성론은 조선시대 역사를 당제, 붕당 생각하시면 돼요. 붕당 정치. 그래서 당제의 역사로 한국인은 이렇게 맨날 대립하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풀어놨습니다. 이런 그지 같은 얘기들을 왜 했냐? 일제가 조선을 멸망시킨 것과 한반도 강제 병합을 했던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네가 그럴 말 했으니까 우리가 너네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야. 라는 그지 같은 역사가 아니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일제는 이렇게 식민사관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조선사편수회라는 단체를 설치해서 이런 식민사관을 집대성한 조선사라는 역사책을 얘네들이 집필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해서 조선사를 집필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민사관에 대응해서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 우선은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자들은요, 신채호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 정인보 선생님 등이 계신데요. 특히 신채호 선생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이죠. 이분도 유명한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자, 신채호 선생님은요, 항상 민족의 역사를 강조하셨던 분인데요.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고 무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 국가가 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시죠. 자, 그래서 민족 정신을 정리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들의 민족 정신은 무엇이냐? 바로 난가사상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난가사상은요, 고구려의 조의선이 신라의 화랑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랑도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화랑이 국가를 지키려는 정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옛날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청년의 정신이 꾸준히 국가를 지켜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난가사상이 움직이는 상태여야지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한데 나와 내가 아닌 것을 투쟁이 역사를 발전시켜 왔는데 바로 난가사상이 움직이면서 요 투쟁에서 이겨나가는 것, 이 투쟁에서 나라를 지키려는 정신이 발휘돼서 역사가 흘러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제의 왜곡심이 썼던 고대사를 주로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난가사상을 많이 이제 뽑아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독사실론이라는 역사책을 이제 그 일제강점기 병합 이전에 썼었고요.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등을 통해서 우리 고대사를 연구를 했었죠. 하나 더, 의열단이 자신들의 모토로 삼았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기초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 가서 공부할 때 좀 볼게요. 그래서 난가사상이 가장 잘 나타났던 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조선 2000년 역사 이래의 제일 사건이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난가사상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박은식 선생님도 좀 볼게요.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가 없어질 수 없다. 그래서 역사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자, 박은식 선생님은 민족 정신을 국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할 때 혼자예요. 국가의 정신을 지키고 있으면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주로 일제시기와 독립운동사를 주로 연구하셨고요. 한국통사라고 해서 요것도 빨간 글씨인데, 자, 한국이 이게 앞을 통자예요. 고통할 때 통자입니다. 아파했던 역사, 바로 구한말의 역사입니다. 개항기 역사. 구한말 역사책을 집필하시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 그래서 요건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혈, 피나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자, 박은식은 한국 통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가 없어질 수 없다. 왜?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호를 지키자라는 얘기죠. 국채가 훼손되어도 국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자, 이것이 대한제국을 지켜야 되는 이유이다 라는 말을 얘기했었습니다. 30년대 민족주의 역사가들 중에서는요. 정인보 선생님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정인보 선생님은 민족정신을 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얼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5000년간 조선의 얼을 연재함으로써 얼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학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조선학 운동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자 있었던 민족정신이 드러난 실학을 주로 연구했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인보, 안재홍 선생님이 주도를 했었고요. 민족이 일제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학 연구를 집중적으로 밝혀냈던 분들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정리학력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학을 좀 보죠. 백남훈 선생님이 주장했었던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자, 백남훈 선생님은 지금은 이제 북한의 역사학을 기초한 사람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요.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이라는 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사회주의를 기초했었던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고대, 전 세계는 세계 지구촌은 고대, 중세, 근세, 근대로 발전되어가는 세계사의 발전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사회주의랑 접목시켜서 뭐 고대는 노예제 사회, 중세는 봉건제 사회, 뭐 근대는 그 자본주의가 도래하는 사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사실 여러분 이거 되게 익숙하시죠? 우리 역사에서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시대구분법입니다. 이 시대구분법을 우리 역사에 적용했던 분이 바로 백남훈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백남훈 선생님이 우리 역사가 정체되지 않고 발전되어 왔음을 입증하죠. 자, 정체성론을 그래서 크게 비판하게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백남훈 선생님은 식민사관 중에 정체성론을 크게 비판하시고 조선사의 경제사라는 책을 쓰셨죠. 자, 마지막으로 실증사학입니다. 실증사학은요. 자, 학습지만 볼게요. 이병도와 손진태 선생님 중심이었습니다. 문헌을, 그러니까 책을, 기록을 고증하는, 입증하는 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연구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실증, 실제로 증거가 남아있는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증사학이라고 하고요. 진단학회라는 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사료로 역사하기로 내려가죠. 자, 첫 번째 사료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 형태, 정신, 국혼 얘기하신 거죠. 자, 어느 선생님? 사료 출처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자, 밑에 역사란 무엇이냐?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래서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거 누가 쓰신 거야?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이죠. 자, 밑에 있는 사료로 역사하기를 보면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과정은 지리적 조선, 인조왕적 골상, 문화 형태, 외형적 특징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인 보편적인 요 발전 법칙과 구별될 게 아니라 세계사적인
이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서 동일한 발전 과정을 거쳐온 것이다. 고대, 중세, 근대의 발전 과정. 그래서 우리 역사도 정체되어 있지 않고 발전해 왔다라고 해서 식민사관의 발전 그 정체성론을 까죠. 백남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사회경제사학이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오늘 민족유일당운동과 문화수호운동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좀 길었죠. 왜냐하면 문화수호운동이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항상 응원하고요. 오늘까지만 좀 길고 현대사부터는 짧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요즘 많이 힘드시죠? 수행평가 많아서 항상 그걸 이겨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있을 겁니다.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여러분, 은행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안녕!